열심히 일한 당신이 아름답다. 고용률 10% 달성. 여자라 성공취업.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여자라 성공취업에서 TV 최초로 마련된 막강 정보, 현장감이 살아있는 직무 분석,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분들의 춤이 약간 약발이 다 된 게 아닌가 느껴지는 그런 댄스였습니다.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채용 팀장 출신 캡틴, 우리 김태성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춤이에요. 예. 80년대 예. 맞죠? 90년대 초인가요? 유머 1번지. 예. 쇼비디오 자키 나왔던. 예. 그쵸?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알죠? 저는 잘 몰라요. 아연 씨가 알려준 춤이니까요. 네, 올챙이 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다 떨어졌나 봐요. 빅뱅에 갑자기 힘든데 요즘에 춤 개발하기가 더 힘들어요. 개발 안 하셔도 어쨌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는 굉장한 춤이었습니다. 자, 이분 또 춤에 대한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우리 진아연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연입니다. 꼭두가식 춤이에요, 그거. 네. 이거 굉장히 그렇게 또 해석을 하니까 또 오래된 것처럼 그렇죠, 보이네요. 그렇죠. 네. 보이시죠? 딴따단. 그거 딱 맞죠? 맞나요? 그렇네요. 이거? 이런 노래가 들어가니까 확 나이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춤. 우리 한번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춤 연구 한번 해보죠. 예,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요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스터디 참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건지, 스터디의 활용의 노하우, 우리 선생님의 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능한 스터디를 같이 그룹으로 해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100명이 모이는 것. 이 더 위험하거든요.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이걸 1000번을 해도 0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스터디 그룹을 잘못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정보가 막 솔솔솔솔 피어나오고 성장하는 그런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스터디 그룹 하면서 야, 여기 남자는 인사할 때 손을 오른손으로 위로 해야 돼. 뭐 화장은 이렇게 해야 돼. 네네. 일본 스피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자기네들끼리 추측해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네. 이제 진실이라고 믿고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열려라 성공 취업을 애청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파묻혀서 열심히 달리기만 할 겁니다. 그래요. 취업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렇군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 댓글에, 카페 댓글에 스터디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데요? 열려라 스터디 한번 예. 하시면은 또 태성쌤이 또 보시고 슬쩍 또 뭐하니? 이러고 또. 그렇죠. 또 참여해 줄 수도 있고. 또 아연 씨가 와서 커피 이렇게 들고. 예. 딴따단.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선생님 책이 있잖아요. 예. 합격, 자소서 믿지 마라. 자소서 믿지 마라. 예. 이게 늘 항상 궁금한 얘기인데, 뭔 제목이에요, 이게? 자소서를 믿지 말라고요?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합격 자소서라고 돌아다니는 것을 믿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예, 실제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합격 자소서를 베껴서 제출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소서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다른데 자소서가 똑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합격 자소서라는 게 진짜 합격 자소서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합격 자소서라고 돌아다니는 거는 이미 채용팀에서 읽고 시작해요. 그래요. 이거 그거네? 라고 하면서 뽑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책 책을 다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 자소서를 믿지 마라. 예. 어쨌든. 그래도 가능한 사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것을 약속하면서 고용률 10% 달성, 열려라 성공 취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은 코너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 카페. 자, 좋습니다. 이 코너는요, 140만의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합니다.
자, 보통 외국계 기업은 근무 환경이나 복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이 근무 환경과 복지 문화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2015년도 일하기 좋은 기업의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저희가 오늘 알아볼 기업인데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야,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연 씨. 그래요. 왔어요, 지금. 이게 어떤 기업일까요? 이게. 딴따단, 예. 딴딴, 네. 아, 이베이. 네. 아, 이제 연기도 안 돼요. 춤도 안 되고, 연기도 안 되고, 이제. 맞습니다. 끝났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선생님 역시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또. 네. 많은 불났어요, 지금 얼굴에. 우리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이 아연 씨의 어색함을 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네. 네. 아연 씨가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한 기업 바로 이베이 코리아. G마켓과 옥션을 합병해서 이베이 코리아로 탄생을 했는데요. 이베이 코리아의 사내 분위기는 과연 어떤지, 외국계 기업다운 어떤 그 분위기가 무심 풍기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이 회사에서 핵심 업무로 인정받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베이 코리아의 핵심 업무는 과연 어떤 업무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베이 MD 직무 분석. 그래요. MD, 홈쇼핑 또 인터넷 쇼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MD가 인기 직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에서는 MD 직무를 CM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예. 이 CM이 어떤 뜻인지 아연 씨 아시나요? MD는 아는데 CM은. 쉽더라고요.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해서 이베이 코리아만 그냥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다른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MD라고 하는데 예. 그렇구나. 우린 좀 특별하니까 이베이. 그래서 자기네는 CM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보통 MD라고 많이 부르니까 오늘 네. 방송에서는 저희가 MD로 한번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베이 MD 직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카더라 진실부터 파헤쳐보죠. 네, 첫 번째 진실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 이 상품 카테고리나 종류도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자, 상품 카테고리나 종류가 무궁무진하는 만큼 할 일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 MD 직무에서는 제품 카테고리별로 선호하는 MD의 성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기업 화장품 회사 예. 어디였죠? AP 약자로 아모레퍼스픽. 아모레퍼시픽 맞아요. 아모레퍼시픽의 그 면접 문제. 네. 와, 완전 최기훈 망신 떤 날이었죠. 네. 다시 보기를 보는데, 네. 아주 창피했습니다. 일리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은 여성 MD가,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이나 예.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 전자기기 이런 거는 남성 MD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더 일을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진실 가능성이 높을 수도 높을 있겠네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의류. 남성이 여성 의류를 좀 다루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예. 왜 주머니가 속주머니가 없는지에 대한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여성 의류는 속주머니가 없다면서요? 안주머니가? 있어야 하나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있어요. 속주머니가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남성은 네. 속주머니가 예. 절대 없죠?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 네. 왜냐면 저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추울 때.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니시고. 그렇구나. 속주머니가 저희가 네. 꼭 있어야 아, 되는데. 일리 있네요. 네.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고 안 다니시니까. 네, 네. 백 속에 이렇게 넣고 다니시나 봐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구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진실을 말해 주시죠. 예. 현상만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뽑을 때 이 카테고리는 남성, 이 카테고리는 여성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몰리는 곳이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패션, 네. 뭐 유아동, 네. 뭐 뷰티 이런 쪽은 여성 MD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전자, 스포츠 네. 뭐 이런 데는 남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해요. 아. 근데 뽑을 때부터 요 직무는 너가. 요 카테고리는 남자들이 다 하니까 남자를 위주로 보자 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한 직무에 대한 역량 그리고 경험 이것을 정의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총괄적인 MD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놓고 예. 이제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서 갈라진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특별한 그 직무인 경우에 특별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유아동 여기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여성 주부님들보다. 저 이제 케어 속주머니밖에 예, 모르죠. 그죠. 네, 네. 그죠. 이야기거리. 무엇인가 관심사항, 평소에 관심사항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많고 그것을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을 거기에 뽑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 이제 친구가 그 호스트예요. 쇼호스트. 네. 쇼호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기저귀만 그렇게 팔아요. 아이들 기저귀. 그래서 넌 왜 이렇게 기저귀만 파니? 라고 예. 물어봤더니 다른 거 팔 때는 잘 안 팔렸대요. 예. 근데 기저귀를 한번 팔았는데 그게 대박을 한번 쳤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기저귀 하면 얘를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 친구를 이본이라는 친구들 기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어쨌든 어떤 이야기인지 일리가.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직업에 따라 성별이 좀 치중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화장품에서 아무래도 여성을 예. 좀 선호하는 것처럼 MD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성과 남성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의 성별을 좀 더 선호할까요? 예, 그 비율로 보면 네. 5대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회사 전체로 보면은 약 40% 정도가 여성이고요. 이 MD 직무인 경우에는 5대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여성분들이 전혀 모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성분들이 뭐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세차 용품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저 남성들은 반대로 여성분들이 화장품 세안하신 다음에 몇 개 바르세요? 개수가 바로 생각 안 나네요. 그렇죠. 5개 정도. 5개 바르는 정도인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보통 안 바르든가 하나, 두 개, 통합을 좋아합니다. 통합을 좋아해요. 하나 섞이는 거. 그리고 잘 때는 바르면 안 돼요. 얼굴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너무 여- 숨 많이 쉬게 두는 거 근데 아니에요? 여성분들 되게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대신 남성분들은 차를 세차를 할 때 바르는 순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한 대여섯 개를 달라요. 이제 쭉쭉쭉쭉 깔아가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확실히 서로 선호하는 성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 얘기하니까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할 얘기가 많은 사람. 그럼 어떤 분야를 좀 정해놓고 공략을 하는 게 나은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그렇다고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면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내가 강점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느낌이 오늘요, 이베이 코리아 제가 갈 것 같습니다. 왠지 그냥 촉이, 그냥 느낌이 좀 그런 촉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베이 MD 직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카더라의 진실 파헤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도 과연 진실일까 궁금한데요. 이베이가 아무래도 외국의 기업이다 보니 직종 상관없이 영어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점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진실일지 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요. 직원 채용할 때 영어 점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커트라인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면접에 몇 배수를 보낼 건데라는 기준으로 그 배수만큼 잘라내기 때문에 그 해마다 좀 달라져요. 아. 근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 점수로 치면 한 800 후반대 정도 된다라고 이게 합니다. 어떤 점수, 토익을 기준이냐? 토익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 커트라인은 매년 달라지지만 평균 700 후반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토익을 안 보잖아요. 보나요? 보긴 보는데 점수를 제출하고 네. 보긴 하는데요. 그것을 합격과 불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말하는 그 친구는 이베이에서 채용팀장을 하던 친구,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지금 뭐 예. 쿠팡 가 있겠죠. 뭐. 네네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영어 네. 보냐? 영어 잘하는 사람 좋긴 좋지. 그랬더니 외국의 기업이니까 좋긴 좋죠. 그렇지만 토익을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어를 어떻게 보는데? 그랬더니 우리 면접해요. 영어 면접합니다. 영어 면접을 하는구나. 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수학을 한번 생각해보자. 역의 정의가 항상 참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토익 점수가 높을 가능성은 높긴 해요. 근데 토익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 그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토익 점수를 아예 안 올리고 가는 건 어때요? 그 외국
꽤 경험이 많은 사람,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영어 점수는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토익 아니면 스피킹 이런 것들 이 정도 내가 점수를 받아놨어. 그냥 기본으로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는 건 좋긴 합니다. 근데 그래요? 궁금한 네. 점이 네네. 이베이, 한국 이베이가 예. 외국 이베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한국 지사가 아니라 예. 옥션과 지마켓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예. 꼭 영어가 필요한 옥션과 지마켓은 그렇죠. 우리나라 네, 근데 안에서만. 외국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또 관리하는 그 회사가 옥션과 지마켓이잖아요. 그래요. 꼭 영어가 필요한가요? 그게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리고 물건도 거의 다 우리나라 국내 상품들을 많이 그렇죠. 파니까요. 예. 네. 물건을 우리나라 상품을 우리나라 고객한테 파는 것이 가장 많죠. 네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서 달라요. 스태프서, 일명 스태프서라고 하는 파이낸스라든가 HR이든가 이런 데는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는 평균 영어 실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MD와 같은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MD는 영어를 쓸 일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독일 제품, 일본 제품을 들여와서 해야 될 경우는 있지만 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서 다르다. 스태프서들은 영어를 좀 더 잘해야 된다. M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MD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어보다 다른 곳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계 기업에서 영어 면접을 본다고 했어요, 이베이에서. 그렇다면은 영어 발음과 문장 구사 능력 이런 건 MD 직무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건 확실하고. 예, 그런데 영어 면접을 보긴 보는데요. 네. 채용팀장 그 친구가 만들었어요. 요 영어 면접을. 못된 사람이네요. 예, 그리고 네. 자기가 직접 봤대요. 아우, 근데 영어 그러네. 발음 중요하냐? 이 친구도 예, 발음 들어보면 저기 이태원- 식민지 발음. 이태원 쪽? 이태원을 넘어서서 저 남미와 저 남아프리카 쪽 이쪽의 영어 발음, 식민지 발음. 식민지 발음. 이런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발음이면은 지금 해보세요. 식민지 발음은 땡큐.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최선을 예. 다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컨텐츠입니다. 영어 자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컨텐츠와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네,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뭐.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카페에 올려주신 궁금증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베이 코리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베이 MD 직무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팔릴 물건을 알아보는 매눈 축구왕 슛돌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MD 하면 무엇보다 잘 팔릴 물건을 알아보는 매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성적인 성격일지라도 꼼꼼하게 물건의 장단점과 세일즈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다면 MD가 되기에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MD도 영업사원처럼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료와 성공체험 화이팅! 이라고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MD가 상품 기획력이 있어야 영업력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네. 이분 다 있어야 할것 다 같죠. 있어야 할 네. 것 같다. 뭐, 특별히 많은 성향이 있을까요? MD 직무를 뽑는데 이베이에서 뭐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예. 좀 약간 지향하는 예. 이런 뭐 성격들이 따로 있나요? 요거는 파악하기 위해서 MD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네네. 바탕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네네. MD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구매와 마케팅의 이 함께 있는 것이다 네네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어디서 소싱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품질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물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매와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네.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것을 고객한테 잘 팔아야 되잖아요. 어떤 타겟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포지셔닝을 해서 어떤 가격 정책으로 팔아 넘겨야지만 잘 팔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거 영업력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분석력이 중요하냐 요거는 그 맡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그 카테고리 자체가 물품 자체가 이베이가 그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다 분석력 그러니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네네. 물건 우리 이베이 들어가서 팔래요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많죠. 이게 정말 잘 팔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감각,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품질도 예, 꼼꼼히 품질도 따져야 되고.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셀러가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허니버터 칩을 판매를 네네네. 해야 돼. 그럼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찾아가서 영업력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 쪽에다가 많이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영업력이 중요할 수도 있고 분석력이 중요할 수도 근데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들어가서 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들어가기 전에는 뭐 공통적인 이베이 코리아만의 인재상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러면? 이베이 코리아의 인재상도 분명히 있고요. 그거는 네. 이제 그 다른 기업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 MD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필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력이 있다 플러스 그것을 바탕으로 잘 팔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접근을 해야 돼요. 좋은 사람 다 찾네요. 여기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올려주신 카페 두 번째 글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바로 이어서 한번 또 진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 MD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올려주신 분인데요. 인터스텔라라라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MD의 뜻을 찾아보니 상품이라는 의미인 멀천다이즈에 이 R을 붙여서 상품화 계획, 구입, 가공, 상품 진열, 판매 등에 대한 결정권자 및 책임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본 경험은 MD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그 밖에 MD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나 자격증에 대한 고급 정보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고급 정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본 경험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소중하고 큰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MD 사원을 뽑을 때 특별히 우대받는 경험이나 자격증, 뭐 선호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자격증이나 선호하는 학과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면접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네. 직접 우리 G마켓에서 우리 옥션에서 물건을 한번 셀러로서 팔아본 사람 엄청 이쁘대요. 예, 이 사람들은 팔아보고 실패했던 성공했던 간에 거기서 느끼고 이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어떤 셀러들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호하는 학과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천다이저, MD의 약자인데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MD의 약자는 뭐든지 다 한다. 예, 많은 것을 해야 될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꼬장꼬장한 셀러들을 설득하고 예, 다독거리고 그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푸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베이는 잘 모르지만 다른 곳에 보면 MD의 파워가 사실 좀 세더라고요. 회사에서 꼭 예. 인사과에 있는 위치 정도에 예. 좀 MD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힘이 좀 센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파워셀러들에게는 좀 달라요, 입장이. 예,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물량을 더 많이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알짜 정보까지 싹 다 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베이 MD 직무에선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 MD, 그건 바로 너! 네, 그건 바로 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두 손에 사원증이 전달되면서 해당 직무에 꼭 맞는 인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만이 해당 직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베이 느낌이 좋아요. 이베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번 최기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번 진아연입니다. 많이 떨어지는군요. 네, 언제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까? 쉬었습니다. 네, 쉬었죠. 우리 서울 심장구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건물이 있어요. 여기가 서울 심장구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모바일에서요. 네. 예, 모바일에서 우리 의류 상품들, 네. 의류 상품들을 잘 팔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각각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예. 쉽잖아요. 네. 의류를 잘 팔 수 있는 예. 방안이요. 예. 저부터 말씀을 드리나요? 예. 저는 의류의 종류가 굉장히 많겠는데 요새는 전 스포츠웨어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이베이 코리아에서 많은 한 사이트 한 곳을 장식하고 있는 게 자전거 의류입니다. 요새 자전거 의류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전거 의류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어떤 브랜드를 못 입고 다니면은 어떤 좀 그렇죠. 이 사이에 이 세계에 낄 수 없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만의 예. 전유물 같은 옷이 있는 것처럼 전 이베이 코리아에서 어떤 하나의 상품을 기획 마케팅을 해서 모든 단체복을 마케팅으로 가도록 사이클복의 단체복을 마케팅으로 가는데요. 카페 예. 대형 카페의
주인장을 만나서 예. 얘기를 해보고 예. 저희가 단체 몇 벌 이상이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신 거기 당신네들 로고도 뒤에다가 입력을 같이 해서 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들이 입고 예. 돌아다니는 홍보 그러면 그 밑에 작게 우리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예. 마크도 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일단 한번 친근하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 예.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마케팅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에만요 10만이 넘습니다. 10만이요. 네. 예. 여러 벌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1인당 대여섯 벌 예. 그래도 10만이 더 되겠군요. 예. 100만 되겠습니다. 100만. 예. 아이 자전거 있으신가요?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200만 되겠네요. 200만이요. 네. 예. 네. 그래요. 그래요. 재난 씨. 네, 저는 여성 의류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여성들이 자주 애용하는 SNS를 통해서 그날 날씨에 맞는 옷을 코디를 해서 광고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력을 높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사고 나서 후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을 해서 또 구매를 더 높일 수 있는 한번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면접관님, 예. 네. 이분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요. 이분이 이베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 괜찮네요. 예. 미인이시니까 올리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들어왔습니다. 어떤가요? 아, 짧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예. 좀 짧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아연 씨 합격. 간단하게. 네, 그래요. 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매출과 수익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시장 규모를 물어봤잖아요. 네. 시장 규모는 확실하게 여성복. 그렇죠. 예, 반복 구매도 여성복. 이쪽이 큽니다. 그쪽을 공략하는 게 맞고요. 저는 안전하게 그냥 군복을 갔었어야 되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의도가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 고객을 얼마큼 확보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장에 있고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 이해 그리고 매출 수익에 대한 감각 이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베이 코리아 MD 사원이 대기한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장사치. 장사치요. 예. 장시고 이름이 사치인가요? 예. 그렇게도 보이네요. 네네네. 예. 치는 사람을 뜻하는 어미이기도 하죠. 네네네. 벼슬아치 이렇게. 그래서 장사에 대한 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 그리고 셀러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 소통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기업은 말을 믿지 않아요. 경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봤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난 장사치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 예, 장사에 대한 경험. 좋습니다. 자, 직무에 맞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게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알아볼 기업과 직무는요. 올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을 기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딜까요?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연기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요. 삼성전자, 그것도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카페에 많은 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추가 지났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도록 긴장끈 늦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용률 70%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려라 성공 취업. 오늘 또 락!